정말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혼자 장사하시는 여자 사장님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충북 청주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시는 1인 샵을 하시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이 가게의 바로 밖에는 외부에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착색 관리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거기 착색 관리하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고 발음을 좀 듣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네, 뭐라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통화는 어려워서 마무리가 되고 잘못 걸린 전화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처음에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같은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번호다고 제가 받았는데 또 그 목소리로 아니 거기 착색 관리 하는데 아니냐고요 이러길래 이번엔 조금 똑바르게 얘기하시길래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그러면 자기가 가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관리를 관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 남자 관리는 안 해드려요 이랬더니 근데 아니래 자기가 내가 오겠다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약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부위를 관리해달라고요? 네, 실제로 착색 피부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팔꿈치,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이쪽 착색 관리하는 게 있었는데 하지만 여성 고객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5일 전에 전화했던 그 할아버지가 또 연락을 해서 나 가보겠다라고 한 거죠. 제보자가 딱 잘라가지고 말했어요. 저 허벅지 안쪽 여기 남자는 안 해드립니다. 여자만 하는 거예요. 라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아무튼 나는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거 사실 직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일하는 1인 샵이에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찾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거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저는 남성 고객은 그럼 허벅지 안쪽 부위는 뭐 시술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합니다. 라고 혹시 몰라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한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할아버지 남자 고객 안 받아요.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 나타났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제가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업무가 좀 빨리 끝나서 왠지 그 안에 있으면 제가 문을 열어서 상대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퇴근을 해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4시에 진짜 CCTV를 봤는데 진짜 와가지고 이제 모자에 안경에 검은 마스크 쓰고 제가 없으니까 이제 문을 살짝 이렇게 해보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쳐다보다가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그 사장님도 선수야. 예. 오후 4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왠지 진짜 올 것 같아. 그래서 미리 퇴근하셔가지고 집에서 그 샵 CCTV를 봤더니 진짜 왔어. 뭐 선수라기보다는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좀 빨리 퇴근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CCTV를 보니까 4시 6분에 온 겁니다. 저 모습이에요. 검은색 모자, 마스크, 장갑 끼면서 왔고 문을 당겨보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전화를 거는데 바로 자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저기서 전화를 거는데 사장님이 바로 받았죠. 전화 울리니까 사실은 그 할아버지 전화였고 3번 정도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지금 전화 걸고 있는데. 예, 3번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한 4분 정도 이렇게 저 앞에서 상성거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에 제보자가 또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주가량 일을 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29일에 이제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픈을 하고 약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한테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2주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전화를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보자는 할아버지가 왠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교수님. 경찰에 그래서 신고해야죠, 그럼. 네, 그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동한 경찰이 다 듣더니 아무래도 좀 변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도 변태 같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 다시 경찰이 연락이 왔는데 예. 이 할아버지는 근처에 가까운 곳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80대 혹은 90대 정도 되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 사장님은 너무 좀 근처에 산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성범죄 이력은 있냐, 정확한 집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지만 경찰은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난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타나거나 전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 쓰고 일단 사건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그때 조서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이제 옆에서 절대 안 된다. 왜 처벌 불원서를 쓰냐.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처벌 불원서는 안 쓰고 토요일 날 조서를 쓰러 간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저 노인에게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워낙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딱 들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요? 여기 JTBC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어디요? 방송국이요. 방송국이요? 네네. 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인데요. 선생님 혹시 동에 미용샵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예, 몰랐어요. 거기에 혹시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예?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12월에? 어디요? 이영씨? 허벅지 부분에 착색이 있어서 지워달라고 하셨다는데요. 예, 몰랐어요. 에이. 손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이 제보해 주신 사장님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고 싶고, 지금 경찰이 스토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상 이 스토킹에 해당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든 전화 연락을 하든 선물을 놓든 따라와서 지켜보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행동만 가지고 이건 무조건 스토킹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 없습니다라고 해도 확인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좀 넓게 보자면은 그런 부분도 경찰이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전화까지 했고 명확하게 경찰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또 했다. 이때는 이제 범죄로 연결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전달됐길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봐요. 박 변호사님. 네. 다녀가신 적 있죠? 미용실 허벅지 부분에 착색 있다고 지워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좀 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정말 많은데 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왠지 좀 약간 좀 다급해서 끊은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나 이용실 하는 거 봤을 때는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소리상으로는 저는 9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